오늘 이 비대위를 시작하는데 또 다른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참 긴장감이 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님 또 함진규 정책위 의장님이 오늘 마지막 참여하시는 비대위가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또 특히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이 비대위를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 예산안 통과 때 또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위의 협의체인데 보시다시피 탄력 근로제 같은 거 받아내시면서 정말 중요한 그 정부 여당 내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게 만들고 또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끝까지 참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져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비대위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런저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강한 그 전투력 또 그다음에 협상력 보여주시면서 당에 정말 참 큰 그 일을 다 맡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님 마찬가지로 정말 그 지금 어려운 시절에 그 정책적 협의를 주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당이 그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합니다만 지지도가 뭐 그만큼이라도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두 분의 그 공이 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저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예. 아마 앞으로도 크게 우리 당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벌써 3주 동안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1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초에 고양 저유소 폭발이 있었죠. KT 통신구 화재가 있었지. 일산 온수관 파열이 있었고 작년에도 대형 화재가 줄줄이 일어났었죠. 이게 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또 세월호 사고로 정말 온 국민이 참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대통령께서 단식 농성까지 하셨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또 대선 때 공약도 하셨죠.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지켜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정치권 전체 특히 정부 여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않고 그 문제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를 찌르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역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온 국민이 가슴이 찢어졌던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말하자면 고민을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생겨날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여당에 계신 분들이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 국가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 세월호 참사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나 며칠 전 뉴스를 찾아보고 다시 가져왔습니다만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말짱 도루묵 말하자면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 있고 난 다음에 광역버스 이런 거 입석 금지하고 뭐 온 야단을 쳤죠. 결국 뭡니까? 세월 지나니까 다시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연안 여객선들 여전히 낡은 배들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운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스텔라 데이지오가 남지중해에 그냥 그대로 가라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안전 문제로 생각하고 그 세월호 참사의 그 정말 아깝게 죽어간 우리의 그 어린 목숨들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 안타깝게 여겼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전을 제일로 해야 될 자리에 전부 정치적 임명을 해가지고 전문성에 있어서나 조직 관리 경력에 있어서나 의문이 있는 분들을 전부 임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정부가 돼달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유족들의 슬픔과 조문객들의 분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 뭐 이런 꾸중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삼성 장군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더구나 이 사령관은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분 아닙니까?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평생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군인으로서 느꼈을 자괴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까지 무리하게 사찰과 적폐로 몰아간 데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나온 그 어느 기자의 마지막 그 통화 내역을 소개한 걸 제가 봤습니다. 해군을 포함한 전군이 세월호 참사 때 다 움직이는데 거기에 기무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당연히 기무사가 그 군의 동향, 파견된 그 군인들의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또 유족들의 반응을 갖다가 조사를 정보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이 거기 있는데 기무사가 왜 거기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 정상적인 직무 수행까지 이렇게 사찰과 적폐로 몰아가지고 했으니 그 자괴감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적폐청산이든 정의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잡는 것이라면 그거는 광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모토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인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 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한 가급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런 데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우리 세상살이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그것을 전부 검찰의 권력, 경찰의 권력으로 그것을 때려잡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자율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정의 어떤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자정 능력이 어떻게 하면 커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줘야지 매사 말하자면 이렇게 정치 행정 권력 내지는 검찰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잡겠다고 하면 세상은 그만큼 더 살벌해지고 정권은 그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뭡니까? 너무 한쪽에만 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부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 여기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이 안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등한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나고 사람이 적폐로 몰려가지고 자살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국가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